있고 실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뭔가를 실천한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편안하고 태연할 때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저절로 될 때까지. 그래서 태라는 괴가 리괴 뒤에 왔다고 합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편안하게 되는 경지까지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 말고 지천태에서는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난다고 합니다. 천지교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교한다. 뭐냐? 하늘은 이게 왜 만난다는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하늘은 높은 존재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땅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를 땅 밑에 둔 것이죠. 높은 자가 자기를 낮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은 본래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자가 위를 받드는 겁니다. 받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서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천지교. 하늘과 땅이 만난다. 천지가 교입니다. 사귄단 말이에요. 교제한다고 하죠. 천지가 사귀는 거예요. 이게 만나지지가 않으면 사귀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어떤 존재들이 어떤 사물이나 모든 것들이 만나고 사귀려면은 높은 자는 자기를 낮춰야 되고 낮은 사람은 윗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받드는 마음이 있어야만 만나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거기에 딱 비교하면은 천지비는 어떻게 되죠? 천지비는 높은 자는 스스로 높아버리고 낮은 자는 스스로 낮으니 찢어지는 거죠. 요새는 헤어진다는 걸 찢어진다고 하대요. 우리 찢어집시다. 그런데 하여튼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찢어져서 못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건 비색입니다. 맥히는 겁니다. 만나지를 못하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지 않으면 그 안에 사물이 생성될 수 없고 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색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게죠. 이게 우리가 태에서 생각하는 것. 주역 괴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적어도 괴 2개, 8괴, 조그만 괴 2개를 겹쳐서 소성괴라고 하는 8괴를 겹쳐서 대성괴를 이뤘을 때 이것을 어떤 사물이나 모습이 집단이나 만남으로 얘기하려면은 높은 것이 말하자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진 괴가 밑에 있고 본래 낮은 것이 위에 있지 않으면 만나지질 않습니다. 만남의 의미를 따지려면 대개 그렇게 우리가 보는 자연적인 현상과는 반대로 있어야만 만나집니다. 앞으로도 그런 괴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택화혁 아니면 택화혁도 있지만은 화택규, 위에 불이 있고 밑에 연못이 있는 괴라면 어떻겠어요? 위에 불이 있고 밑에 연못이 있다. 이건 남녀간의 관계나 이런 관계라고 만나지는 괴겠어요? 안 만나지는 괴겠어요? 안 만나지는 괴죠. 불은 위로 타오르고 못물은 밑으로 쏟아지니까 안 만나지는 괴입니다. 거꾸로 택화혁이면은 못이 위에 있고 불이 밑에 있다면 만나죠. 어쨌든 못물이 쏟아져서 불이 꺼지든 어쨌든 간에 만나기는 만나는 겁니다. 예? 이 만나는 괴와 못 만나는 괴, 찢어지는 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천택괴하고 천지비괴죠. 이게 윗사람이 자기를 낮춘다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자기를 남에게 낮춘다는 것을 하인이라고 부르죠. 하인. 하인은 우리가 밑에 사람이라고 할 때 하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문식으로 하면 사람 남에게 자기를 낮춘다고 하면 하인이라고 합니다. 하어인이란 말이죠. 자기를 남에게 낮춘다. 우리가 하인이라고 남의 하인이 된다라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남에게 자기를 낮춘다고 할 때 하인이라고 합니다. 남을 자기를 낮추는 것. 이거 참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높은 위치에 가거나 그 지위를 얻게 되면은 자기가 개구리 때 올챙이 시절 생각을 못 해요. 자기가 본래 높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랫 사람을 헤아리질 않아요. 사람들 그렇습니다, 되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시집살이 되게 한 시어머니가 되게 또 며느리 복죠. 모르고 사람이 자기가 나빴던 거 헤아려가지고 남에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요새는 안 되니까 문제죠. 요새 한 5, 60대 된 60대 넘으신 분들이 제일 참 불쌍한 세대들이죠. 시집살이는 되게 당하고 며느리는 누가 요새 시집살이 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한 밑에 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쉬우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늘 아랫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만 하더라도 사장의 입장하고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 회사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회사원들은 전체를 어차피 잘 안 봐요.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그래 그냥 불만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자꾸 그냥 위에서부터 뭐 안 해준다고 하고 이런 것도 안 해 저런 것도 안 해 막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화만 내고 불평을 터뜨리기 이전에 자기가 윗사람이라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를 한번 입장을 바꿔놔 봐야 돼요. 입장을 바꿔놔 봐야 돼요. 윗사람은 한 부서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돼요. 요 부서 다 보여야 된다면은 만일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무턱대고 불만만 토할 수는 없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막 그냥 계속 밑에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윗사람 험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아랫사람 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 윗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주역궤에서도 나타나듯이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것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주역의 궤는 언제나 요 효들이 요것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음은 나쁘고 양은 좋다 이런 건 없거든요. 음이 갈 만한 자리에 가서 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양이 양의 자리에 가서 갈 만한 자리에 가서 양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리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나도 언제나 아랫사람만은 아니거든요. 나도 윗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랫사람이죠. 내 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나중에 윗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무턱대고 불만만 토로하지는 않죠. 윗사람이라면은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로 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윗자리에 가더라도 윗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어떻게 자기를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을 한 번은 우리가 늘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역할이죠.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건 역할입니다. 우리가 타고나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본래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윗사람이면은 윗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내가